세계 자원보호 국제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적색 목록 보고서를 지난 10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나무 3분의 1 이상이 멸종 위기에 놓였으며 우리에게도 익숙한 목련은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 1000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나무종의 38%, 대상 47,282종 중 16,420종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멸종위기에 처한 나무의 수는 멸종위기에 놓인 조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를 모두 합친 수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나무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농업, 벌목, 도시화가 지목되었는데요. 특히 산림을 농장이나 목장,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벌채가 기후 및 생물 다양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이에 2021년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40여 개 국가가 2030년까지 벌채를 그만두겠다는 협정에 서명했지만 2030년 벌채 종식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도 산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보다 숲을 개간하거나 목재를 얻어 수익을 내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온대지방의 경우 해충과 질병이 나무 생존의 또 다른 위협 요인입니다. 폭풍, 가뭄, 홍수, 산불을 일으키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나무가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목련은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인 나무 중 하나입니다. 참나무, 단풍나무, 흑단나무 등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죠. 특히 생물 다양성이 취약한 섬 지역에서의 나무들이 멸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례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다양한 종의 장미나무와 흑단나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보르네오에서는 이엽식과에 속하는 99종의 나무가 절멸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세계 대멸종, 이미 6대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번 멸종은 그 전의 멸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인간에 의해서 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기후를 바로잡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임계점을 앞에 두고 우리가 정말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홍삼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지금은 알 수 없어 김종서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젠 깨달아야 해 이것이 운명인 것을 진정 사랑하기에 체념도 필요했음을 영문도 모른 채
있지만 지금은 알 수 없어. 흐르는 시간이 말해줄 뿐. 말로 부디 나를 잊어줘. 나는 그대의 짐이 될 뿐이야. 말로 벅찬 사랑의 기억도 이제는 잊기로 해요. 말로 부디 나를 잊어줘. 나는 그대의 짐이 될 뿐이야. 말로 벅찬 사랑의 기억도 이제는 잊기로 해요. 말로 부디 나를 잊어줘. 나는 그대의 짐이 될 뿐이야. 말로 벅찬 서대문구 소식. 네, 한 주간도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오늘의- 지냈습니다. 오늘의 서대문구 소식은 네, 여러 가지 행사들에 관한 소식을 위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알려주세요. 부가연 아트홀이 있어요. 네, 서대문구 부가연로 51에 있는 부가연 아트홀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뭐 정기 연주회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아트홀이니까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연들이 많이 행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매주 일요일 또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번에 안내를 좀 해드립니다. 네, 안내해 주세요. 네, 지금 11월 10일 일요일에는요 오후 2시에 시문학극 님 그리다 라는 행사가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내용은 이제 선율이 있는 저항시 낭독 음악극이래요. 네. 네,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네, 딱 언뜻 듣기에 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한 번에 오진 않네요. 네. 저 시낭독하는 거 제가 낭독하는 데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구경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무슨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의 그냥 낭독이 아니라 구연 동화처럼. 네, 거의 연극 수준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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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쩌면 그렇게 막 목소리와 표정과 몸짓 이런 것을 얼마나 호소력 짙게 네. 그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그거를 낭독을 하시는지 네, 근데 무슨 음악 무슨 시를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진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그러니까 네. 그 낭독극이라는 게 네네. 사실 명확한 장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장르처럼 이렇게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낭독하면은 그냥 그 뭔가 시나 소설을 쓴 그 작가가 네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책을 조용히 읽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킬 수 있는데 이게 연극화 돼가지고 네네. 실제 배우들이 그렇게 낭독극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녹 선생님이 보신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막 연기하듯이 이렇게 네네네. 하는 그런 것도 재미있죠. 네. 네. 아니 이게 같은 공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좀 찾아본 결과 네. 여러분들이 여러 낭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님 그리다라는 공연을 하셨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한국의 인문학을 노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그래서 뭐 약간 뭐 오페레타 네. 팀도 있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시 낭독하시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들
뭐 창작 미디어 다큐 뭐 막 이런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하시나 봐요.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게 네. 다양한 장르에서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여기서는 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 잠깐 안내가 되어 있는 곳은 동시대 청년 독립운동가이자 저항 시인의 대표 인물 윤동주, 이육사님들의 네. 시를 읽으면서 네. 이분들이 또 연기도 하시면서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네네.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펼쳐보는데 그게 그렇게 때마다 좋아요. 매번. 그러니까요. 네. 이게 또 왜 책이 표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윤동주 시인 똑같은 그냥 시집이 한 두세 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에 따라서 네. 이번에 좀 이거 읽어보고 또 어떤 데는 워낙에 이제 윤동주님 시집이 유명하니까 맞아요. 앞뒤로 무슨 다른 이야기들을 좀 같이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네. 들어있는 책들도 있고 네, 맞아요. 또 이렇게 필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책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네. 이렇게 좀 뭐랄까 재편집돼서 음. 재해석돼서 맞아요. 그 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동주님 시집이 여러 권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즐기는 것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또 11월 15일 또 금요일 오후 7시 반에는요. 네. 연극 우동 한 그릇이라는 연극을 또 공연을 한대요. 네네. 여기 또 내용은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을 주제로 한 연극 그랬네요. 아니 저는 네. 사실 그 우동 한 그릇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때 그 책 갖고 독후감을 썼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막 엄청 절절하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쵸. 네. 아마 내용이 네. 네, 맞아요. 그 내용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네. 구리 료헤이 원작의 네. 우동 한 그릇이라는 네, 맞아요, 걸 맞아요. 원작으로 해서 네네. 만들어진 연극인 것 같은데 네. 이 또 여긴 또 명품 가족극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랑을 리필합니다. 뭐 이렇게 네. 되어 있어서 네. 가족들끼리 같이 보시면 너무 재미있을 연극일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다양한 공연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뭐 주니어 오케스트라들도 정기 연주회를 여기서 하기도 하고 네. 또 보니까 또 타악 콘서트 필굿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타악기 연주하는 그런 공연까지 네.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특히 방금 이녹 선생님 소개해 주신 네. 그 주니어 네네네. 그 오케스트라? 네네. 그게 서대문구에서 저도 잘 몰랐는데 네네. 이렇게 왜 1인 1악기 요런 모토로 해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그렇게 악기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결성한 네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조금 더 늦어져가지고 사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악기들이 다 서양 악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의 친구들 보면은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바이올린을 전공해야 바이올린을 켤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악기 하나는 취미로 이렇게 다루는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1인 1악기. 네네네. 제가 그래서 성인들한테도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이 악기를 연주를 하는 거는 또 그 내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거랑은 또 다른 그렇죠.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뭔가 직업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어떤 내면의 어떤 행복 같은 맞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취미로 이렇게 악기를 그리고 음악을 가까이 두는 게 저는 좀 나이가 더 들고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 보통 이렇게 쉽게
쉽게 하실 수 있는 악기 중에 뭐 있냐면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튕기면서 할 수 있는 네, 거 칼림바. 있잖아요. 네. 맞아요. 칼림바. 네. 칼림바 그거는 손가락. 되게 손가락 튕기기만 해도 연주할 네, 수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 사실 리코더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 리코더가 우리 초등학교 때 네. 다 리코더 해서 리코더 쉬운 악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리코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리코더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칼림바 같은 것도 되게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음계 이런 거 몰라도 띵띵띵띵 그냥 그렇죠. 치기만 해도 네. 그게 또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 지인 중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 지인이 40이 넘어서 첼로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근데 그 언니가 그냥 취미로 네. 그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는 옆에서 그걸 보면서 꽤 지금 이제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이제 그걸 첼로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어디 가서 막 프로로 전향하고 막 이럴 생각이 아니라 오.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네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걸 보면서도 너무 좋아 보였고 네. 저도 좀 이제 그 뭔가 악기를 좀 한번 다뤄볼까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막 그런 게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칼림바 같은 경우는 요새 아이들이 학교에서 맞아요. 그거를 막 가르치더라고요. 워낙 쉬운 악기니까 맞아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집에 칼림바도 있고 한동안 그 우쿨렐레 있잖아요. 아, 우쿨렐레 저도 있습니다. 우쿨렐레 한동안 되게 좀 유행했었잖아요. 네네네. 우쿨렐레 한동안 엄청 열심히 치다가 당근으로 팔았어요. 네. 그리고 집에 무슨 뭐 기타, 뭐 또 뭐 피아노는 예전에부터 있었던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간단한 악기부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사실 진짜 좀 시간 많고 조금 여유로우면 그런 악기 같은 거 네. 계속 익히시는 거 너무 좋은 활동이에요. 진짜. 네, 맞아요. 네. 그냥 뭐 특별한 어떤 목표 없이 네네네.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휴식을 주는 맞아요. 그런 거라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친정엄마 57년생이신데요. 얼마 전에부터 피아노 학원 다니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제 열심히. 친구도 피아노 학원 다니는 친구가 네, 있습니다. 열심히 피아노 지금 배우고 계시거든요. 네, 강추드립니다. 아무튼, 네. 제가 또 부가연 아트홀 홈페이지 들어와 봤더니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계속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는 앤서니 브라운 난 책이 좋아요라는 네, 맞아요. 공연도 했었었고 네, 맞아요. 네, 여러 가지 행사가 계속 있는 것 같으니까요. 또 한 번씩 또 관심을 찾아보시고 가져주시면, 관심 네. 있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네, 네, 네. 문의하실 걸 있으신 분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02360-8644 360-8646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뭐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네. 우리 이거 거의 매달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매달 무뎌진 들어도 칼. 반갑습니다. 무뎌진 칼과 고장난 우산을 어르신들이 무료로 고쳐드립니다. 네. 찾아가는 수리 전문가 행복대장간에 네.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지금 행복대장간 찾아가는 수리 전문가 11월 스케줄표는요. 네. 어제 수요일 서대문구청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11월 11일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과 서대문 시니어클럽에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네.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는 서대문 시니어클럽에서 네. 11월 11일 월요일에 하고요. 네. 그리고 12일에는 풍림 아이원 아파트 네. 10시부터 5시까지.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네요. 또 11월 20일 날은 오전에는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오후에는 시니어클럽, 목요일도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에 22일에는 서대문 종합복지관에서 10시부터 5시까지. 네, 26일에는 북가자 이동주민센터, 27일에는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오전, 서대문 시니어클럽은 오후, 그리고 29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대문 종합복지관에서. 이번에는 좀 아쉬운 게 제일 가까운 데가 풍림 아이원 아파트. 여기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가깝네요. 그렇군요. 네, 12일입니다. 12일. 저 지금 갈아야 될 칼이 네. 대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메모하면서 지금 인옥 선생님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 저 지금 집에 네. 맨날 칼이 지금 안 되는 칼이 있어가지고 저도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네네. 무뎌진 저도 좀 갈아줬어요.
그러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무뎌진 저도 좀 어디서 이렇게 갈았으면 좋겠네요. 갈고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다. 네, 어디 좀. 네, 날카로워지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네. 아유. 아무튼 그 행복 대장간은 네. 저는 뭐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음. 서대문에서 손꼽는 진짜 만족도 100%의 그리고 자전거. 네, 자전거 수리하고 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네. 신청 가능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면 2면을 제공을 해주시면 또 아파트 진입을 무료로 또 허가하게 맞아요. 해주시면 네. 이거를 해주신대요. 아파트에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옆집에 이웃들하고 네. 이렇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네. 한 몇 명 모여서 네. 신청하면 그러니까요. 저는 이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네. 거 진짜 그 부녀 회장님 또는 아파트 회장님들, 주민 회장님 뭐라 그러지? 뭐 하여간에 네. 그리고 회장님들 이런 거 잘 듣고 계시다가 네. 신청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맞아요. 무료로 이거 칼 갈 수 있잖아요. 엄청 만족도 높을 거예요. 네, 저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하나에 2,000원씩 주고 갈았어요. 저는 더 줬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저는 왜 그러냐면 그 뭐 만들고 뭐 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위나 재단 가위나 이런 맞아요, 거를 맞아요. 제가 갈 데가 없어서 들고 동대문을 갔어요. 그 동대문 의류시장에 보면은 재단가에 가는 데가 네, 있구나. 제일 꼭대기층에 정말 오랫동안 가위를 가시는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가서 맨날 갈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동네로 온다니. 얼마 전에 칼갈이 할아버지 지나가셨는데 우리 동네 행복도전권 언제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12일입니다. 우리 동네 풍림 아이온 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진입 및 무료 허가 그리고 주차면 2면 제공하시면 또 아파트 순회 방문 신청도 받으시니까요. 네. 문의하실 것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 시니어클럽 02-6380-9988 또는 어르신복지과 02-330-8231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으니까요. 노래 듣고 갈 건데요. 이게 사실은 봄 노래인데 그러게요. 네, 그래도 듣고 싶어서 네. 네, 로이킴의 봄이 와도 듣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내가 가는 길마다 예쁘게 피어있던 꽃들을 보며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울었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러다 내가 시들어갈 때면 그 꽃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내게 남아있던 건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줬지만 보지 못했던 너.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내가 주는 사랑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기에 그 모진 말들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나는 그렇게 너로 인해 숨을 쉰 거야. 이렇게 너는 나의 우주야. 지금처럼만 빛나는 거야.
보다는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잊지 않는 거야.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이게 제목은 봄이 와도지만 사계절을 사계절을 노래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이 노래를 아까 목련꽃이 멸종위기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노래를 먼저 들을까 하다가요. 네. 또 이제 자꾸 이러다가는 환경 생태 방송 되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어쨌든 근데 좋네요. 노래 좋고 네. 좀 약간 이렇게 슬프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슬프네. 마음이 좀 요새 듣기 좋게 좀 촉촉하고 따뜻해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네. 네. 아무튼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지금 다들 네. 수능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정신이 없겠죠. 그렇죠. 11월 달은 네.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또 이미 또 원서를 제출한 친구들은 지금 또 한참 합격 소식을 또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 행복 콘서트. 네. 그래서 관내 고3 학생과 수험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그간의 입시 여정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시작에 응원과 격려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서대문 수험생 행복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그랬네요. 아 진짜 정말 이렇게 그 이후로 네. 또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네. 방금 인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입시 여정이라는 말이 그럼요. 가슴에 딱 와닿네요. 왜냐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렇지 않은 선택들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 그냥 정규 교육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그 고3까지가 그쵸. 입시 여정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대학교를 목표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6년, 총 12년 동안을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것도 좀 한편으로는 네. 좀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어떤 입시 제도 때문에.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 고등학교만 졸업한다고 해도 앞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별 지장이 없고 별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정말로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지만 네. 사실은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직도 이제 대학을 간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일로 맞아요. 치부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선택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진짜 다들 우리 수험생들 지금도 너무너무 애쓰고들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수능을 보고 나서도 사실은 그게 끝인 것 같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네. 종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네. 어쨌든 그래도 이 11월 22일 금요일이에요. 네. 오후 7시부터 8시 40분까지 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네. 서대문 수험생 행복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음. 네, 이 날만이라도 우리 친구들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 다 훌훌 좀 털어버리고 네. 앞으로 또 있어야 되는 또 다른 또 여정에 대해서 다 같이 좀 힘 좀 얻고 네. 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럼 콘서트에 뭐 유명한 네네. 누군가들이 오나요? 네네네. 기리보이. 네. 근데 이지우는 인간적으로 우리 때 사람 아니에요? 이지우는 이제 학부모 아니에요? 학부모 요 정도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 이지훈이 그 이지훈입니까? 네, 왜 하늘은 불렀던 그 이지훈. 오 마이 갓. 뭐 소냐, 또 네. 연세대 응원당, 네. 아카라카, 그리고 진정훈 이런 분들 지금 출연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1부에는 위로와 공감, 그동안 수고했어. 또 2부에는 응원과 격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 라는 이런 약간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부르는 음악가들, 가수들이 이렇게 생뚱맞다는 MZ 느낌일까? 세대의 저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기리보이는 제가 좀 인정하겠는데 이지훈하고 소냐는 정말 너무 우리 때 사람이야. 이거는 학부모들을 맞아요. 위한 공연 아닙니까? 네. 뭐 어쨌든. 그러게요. 학부모도 근데 고생을 하긴 했어. 아, 그렇죠. 네, 네. 그러게요. 그렇죠. 네네.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뮤지컬, 힙합, 밴드 등 축하 공연이 기리보이, 이지훈, 소냐 이렇게 와서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연세대 응원단, 아카라카 특별 공연이 있고요. 네. 또 다채로운 이벤트와 퀴즈, 포토타임, 경품 증정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게 신청 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예요. 네. 선착순 마감이고요. 네. 500명입니다. 아, 꽤 들어가네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 네. 그러시면 사실 500명 정도 들어가는 거는 되게 소규모 작은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기리보이 좋아한다, 이지훈 아저씨나 소냐를 좋아한다, 뭐 이런다 그러면 신청할 만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라인업이 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너무 뭐 그렇지만 이건 공연 기획하시는 분들의 또 무슨 네. 깊은 뜻이 있으셨겠죠. 네. 네. 저는 지금 그냥 언뜻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좀 좋은데 이 취지가 네. 그 취지를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그들을 위한 이렇게 어떤 장을 하나 이렇게 그냥 아예 탁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그 극장에서 막 하다못해 애들이 자기네가 좋아하는 음악 틀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차라리 장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러게요. 네, 네. 그런 생각이 그냥 얼핏 들었습니다. 네. 아유, 네. 그동안 하여간에 고등학교 학생들 너무 다들 애 많이 썼어요. 네. 정말 이날만은 좀 스트레스 없이 재미있게 좀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선착순 마감이니까 구글 폼이에요. 또 이거는 신청이. 구글 네. 폼을 얼른 신청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문의하실 것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 02375-7578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대문구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루이 암스트롱의 라비언 로즈 노래 듣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dancing, hold me fast. The magic spell you cast. This is La Vie en Rose. When you kiss me, heaven sighs, and though I close my eyes, I see La Vie en Rose. When you press me to your heart, and in a world apart, a world where roses bloom. And when you speak, angels sing from above. Everyday void seems to turn into love song. Give your heart and soul to me, and life will always be La Vie en Rose.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을 가져오셨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제목이 판판판 포피포피 판판판입니다. 네. 좀 알듯 말듯 이렇게 아리송한 제목일 수 있는데 네. 이 작가는 제레미 모로라는 작가이고요. 글과 그림 모두가 한 작가가 작업을 했고 이 나무 옮김 그리고 웅진 주니어에서 출판이 됐어요. 네. 이게 올해 출판된 책이고요. 저는 이 뒷면을 볼 때마다 좀 맨날 부러운데 네. 이 초판이 올해 6월 달에 출간이 됐는데 네. 한 달 만에 2세를 발행했더라고요. 그럼 이 책이 벌써 몇천 부가 나갔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북펀딩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 봐요. 네. 그렇죠? 이게 좀 사실 이렇게 딱 표지만 봐도 뭔가 이렇게 색감이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작가 제레미 모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니까 네. 이분이 원래 그 만화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작가의 프로필 설명해 보면 8살 때부터 네.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만화 부분에서 되게 유명한 프랑스의 앙굴렘 국제 만화제에서 그 매번 이렇게 출품하고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상을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프랑스 분인데 파리의 영상학교에서 애니메이션 공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림책 작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약간 이분이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했구나라는 게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작가 그 백희나라는 작가 구름빵으로 그분도 보면은 그 인형 작업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사진 찍어서 그림책 작업을 하시는데 그분도 애니메이션 전공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전공하고 더 깊숙하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책을 보면은 그게 이렇게 딱 다 뭐랄까 티가 나요. 네. 그래서 이 책은 그리고 약간 글밥이 많고요. 보통 그림책
책보다 페이지 수도 더 많아요. 음. 근데 읽다 보면은 그 이야기 서사에 빨려 들어가서 음. 이게 이렇게 페이지가 많고 글이 많은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사실 표지를 넘기고 그 첫 장을 딱 넘겼을 때 그 장면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워렌이라는 어린 남자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워렌이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눈으로 이렇게 할머니를 그러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뒷짐지고 있는 할머니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이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워렌이 할머니 왜 우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더는 숲이 노래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의 구성이 제가 인상 깊었던 이유가 첫 장면이 안에 보통 그 표지를 넘기면 그 가장 먼저 만나는 면지에 사실은 제목이 한 번 더 써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첫 서두를 먼저 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그 제목이 나와요. 판판판 포피포피 판판판이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워렌이라는 친구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 약간 자연에 둘러싼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 네네. 어느 날 이제 워렌이 마당에서 막 놀다가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 로켓을 찾으러 숲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숲으로 들어갔을 때 워렌이 발견한 어떤 존재가 바로 판이라는 존재죠. 네네. 이 판이라는 존재가 숲과 자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문학을 보게 되면 이 판을 굉장히 자주 만날 수가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영화도 판의 미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다가 네. 파네미로 저는 되게 여러 번 봤거든요. 네, 저도요. 저도 네.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북유럽 신화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판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숲과 자연의 신이죠. 근데 이제 샘김새가 양의 좀 겉모습을 하고 있는데 직립보행해서 걸어 다니고 그리고 이상한 피리 같은 거를 부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근데 이제 워렌이 그 판을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판에 대한 꿈을 계속 꾸는 거죠. 네. 그 판이 갑자기 되게 양의 모습에서 이상한 어떤 괴물, 용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피리를 불던 그 입에서 막 불을 내뿜는 어떻게 말하면 워렌이 악몽을 꾸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악몽에서 깨서 일어나니까 저는 사실 이게 되게 감각적으로 좀 끔찍했는데 어떤 게 끔찍했냐면 워렌의 몸에 침대에 개미떼가 맞아요. 잔뜩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 그림 자체가 여기 그림이 되게 일러스트처럼 막 그냥 귀여운 그림이에요. 그림이. 네네, 근데 맞아요. 이제 저 장면은 정말 좀 이렇게 개미가- 마치 내 몸에 개미가 뒤덮여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감각적인 느낌을 네, 약간 전해주는데 막 소름 돋고 네, 막 이렇게 맞아요. 온몸에 그 모든 털들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작가가 그 우리가 지금 방금 인옥 선생님과 제가 받은 그 감각적 느낌을 너무 잘 전달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워렌한테는 그 악몽에서 깨어난 그 순간이 굉장히 이렇게 감각적인 어떤 순간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개미 그 여왕 개미랑 대화를 하죠, 워렌이. 그랬을 때 여왕 개미가 그 워렌이 숲에서 봤던 그리고 꿈에 나왔던 그 존재가 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판이 화가 나서 멜로디를 잊어버리고 피리를 삼켜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저는 정말 와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워렌이 바로 그 자기 방에 카펫을 들쳐내고 땅을 파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이 장면 전환이 저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세상에 갑자기 확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네. 되게 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왜 영화 판타지 영화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네,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특히 파네미로도 그렇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제이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영화 중에서도 네, 기억나요. 저도. 네,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확 바뀌면서 엄청 판타지 세계로 확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네. 그래서 제가 앞에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한 이유가 이분이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던 분이라서 이렇게 좀 어떻게 말하면 영상적인 그런 장면 전환이 확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줄줄이 이렇게 네. 워렌의 방에 이렇게 동물들, 곤충들이 막 하나씩 찾아오죠. 네. 그래서 막 박쥐도 찾아오고 거미도 찾아오고 닭도 찾아오고 개구리도 찾아오고 월에는 그렇게 찾아오는 모든 생물을 굉장히 다정하게 네. 돌봐요. 다 받아주죠. 네, 다 받아주고 돌봐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 할머니가 그 워렌의 방에 무슨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왔다가 워렌이 굉장히 많은 생명들과 이렇게 우정을 맺고 있는 것 네. 그것을 보게 되고 할머니가 한마디 하시잖아요. 네. 그 말씀도 난 너무 웃겼어요. 네, 우리 꼬맹이 워렌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생물들에게 자기 방을 피난처로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작이 보면은 아직도 뒤에 이제 많은 페이지가 남아 있는데 뭔가가 그 재앙이 올 것이라는 거를 계속 암시하고 있어요. 판이 자기 피리를 삼켜버렸고 맞아요. 화가 났고 그리고 동물들이 계속 워렌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뭔가 뒤에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더 줄줄이 숲 곳곳에서 거북이, 여우, 뱀, 당나귀, 까치, 수달, 노루, 아기곰 막 수많은 동물들이 워렌의 방으로 찾아오고 그 방이 정말 가득 차게 돼요. 근데 이렇게 그랬을 때 동물과 워렌이 같이 그 방에서 그 신판에 대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대비책을 세우면서 막 뭔가를 이렇게 마실 물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뭐 약간 있잖아요 그런 거. 자기네들끼리 춤춰서 이제 그런 두려움도 네. 떨쳐내고. 네, 약간 그 방공호 같은 거를 맞아요, 네, 맞아요. 막 이렇게 갖추게 돼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보면은 정말 그 판의 분노가 막 극에 달아서 갑자기 막 모든 물이 막 다 말라버린다거나 네. 가뭄이 되고 가뭄이 됐다가 홍수가 됐다가 폭염이 됐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자연의 재앙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어요.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위기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판이 그 자연의 신 판이 분노를 했다라는 걸로 이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 서사를 계속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막 변화들 속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할까를 막 고민하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네. 모두 함께. 네. 이 제목 판판판 포피 판판판이 바로 그 노래에 나오는 노랫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거기 모든 모인 생명체들이 한 소절씩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되게 웃긴 막 그런 멜로디와 가사 막 판판판 포피 판판판부터 시작해서 플리 막 라 오 판판판 막 이 알 수 없는 막 그런 뭔가 뭐랄까요 그거 거의 주술 같은 이런 노래들을 막 다 같이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판의 분노가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그 노랫소리가 판의 귀에까지 가 닿게 되고 판의 가슴을 울리고
그러면서 판이 결국엔 막 머리가 3-4개씩 있는 어떤 불을 뿜는 용에서 처음에 워렌이 숲에서 봤던 그 작은 양, 피리를 들고 있는 작은 양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그 방고처럼 변한 워렌의 방에서 모두가 다 함께 밖으로 다시 나오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고,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과 할머님이 워렌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워렌이 모두를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워렌과 모든 동물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살 수 있는 워렌의 작은 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판타지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서사적으로 재미있는 어떤 판타지의 구조를 가지면서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숲과 자연의 신 판을 등장시켜서 어떻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자연의 위기 상황들을 이 작가가 진짜 너무 이렇게 잘 버무려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뭔가 교육적이고 이런 딱딱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재밌는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림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너무 귀여워요. 아기자기해요. 네, 약간 무민 같은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면서. 네. 그래서 한번 보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랑 같이 읽으면서도 네. 우리가 이제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좀 아이들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읽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네. 정말 이거는 어른들이 읽어도 정말 한 권의 판타지 소설 읽는 것처럼 네. 그렇게 깊게 확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제가 안 그래도 이 책을 딱 보자마자 와, 이거 판의 미로랑 너무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네, 맞아요. 근데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맞아요. 파네밀은 좀 어둡죠? 네,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한 느낌이 이런 정말 그 파네미로왕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아까 우리 제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이기보다 약간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할 얘기도 많고 같이 이야기하기에 좋은 책이라 네.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유, 너무 재미있습니다, 책이. 네. 지금 남가자 세름도서관하고 이진아 기념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시고 빌려보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책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 노래 듣고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아우로라의 Cure for Me 노래 듣고 헤어질게요. 한 주간도 안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빠. I run from the liars, the fuel on the fire. I know I created myself. I know I can't fight the sad days and bad nights, but I